현대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영양소와 뉴트리라이트 파운데이션 트리오, 그리고 건강한 뉴트리라이트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뉴트리라이트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세영입니다. 네, 오늘 건강에 필수적인 주요 기초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 그 전에 현대인들의 건강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 그러면 수명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 세영 씨는 언제까지,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네. 소망인데요. 저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맞네요. 몇 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맞아요. 중요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100세까지 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희망 수명은 84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 수명은 82세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근데 저는 건강하게 100세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희망 수명과 기대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 65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갭이 있어요. 거의 네. 16년, 17년 정도 크네요. 갭이 네네. 있네요. 네. 이 기간 동안을 안타깝게도 유병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병 치료를 위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송 차장님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맞아요.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100세까지 살고 싶다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죠?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100세까지 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해요. 네.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먹을 게 너무 많다. 네, 네. 온 곳에 있는 것을 다 먹기 위해서 네. 저의 건강을 위한 투자 정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트라이트를 정말 열심히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목표를 맞아요. 가지고 먹고 네. 열심히 잘 먹고 싶다라는 네, 다 목표를 먹어버리겠다. 가지고. 네. 네, 기대 수명까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율이 50%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 노력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무려 22%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16.8%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13.1%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네, 정말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잘 보셔야 돼요. 운동이 아니라 그렇죠.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한다잖아요. 이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이거는 운동 아닙니다.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찜찜하신 거죠. 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양심이 굉장히 찔려오네요. 네,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는 것, 굉장히 운동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힘드시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22%에 해당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 빈도로 나타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영양조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 특히 식군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곡물과 채소의 이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아주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요.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정말 놀랍게 올라가고 네. 있는 게 있어요. 거의 3배 네.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음료예요. 정말 놀라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주변을 보시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일 정도로 사실은 너무 음료에 노출될 수 맞아요. 있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반영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도 아마 민규 씨도 그럴 거예요. 아침에 밥은 안 먹어도 커피 한 잔이 없으면 네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이런 네.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죠. 여기에 또 플러스 아침 결식률 한번 볼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하는 20대 분들의 아침 결식이 정말 두드러지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생애 주기가 사실 모든 시기가 영양 섭취가 중요하지만, 특히나 20대, 30대 초반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활동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소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시기가 바로 중장년 시기의 건강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생활 습관, 특히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지만 장기적으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맞아요. 있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나이대가 굉장히 중요한 때죠. 네네. 뼈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정말 맞아요. 마지막 타이밍인데, 아침은 안 먹고 커피로 대체하고, 또 사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이러시면 뼈가 건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또한 20대, 30대 시기에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증가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따라서 더불어서 식생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때문일까요? 20대, 30대 이후에 생활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특히나 성인 비만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인의 식생활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 아이들의 그런 비만율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뭐가 왜 억울해요? 억울할까요? 아침밥도 굶어가면서 정말 네. 음료 좀 마셨을 뿐인데 네, 네. 비만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 정말 네. 너무나 억울한, 네. 이제 너무 마음이 실렸나요? 너무나 억울한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비만은 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음료에 대해서 커피를 잠깐만 얘기하신데 사실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있고 그 음료 안에 당의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커피를 드실 때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당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습관 질병의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당뇨병의 유병률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당뇨 비율이 19에서 20%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시기, 이 19에서 20% 정도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전 단계 당뇨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당뇨 이전에 오는 전 단계 당뇨 비율 약 20% 정도를 추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40% 정도가 당뇨의 위험률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당뇨를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외국과 다르게 우리가 1.5형 당뇨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뇨도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르신 분들이 맞아요. 네. 마른 비만. 티 안 나는 네. 비만과 당뇨. 티 나요? 네? 안 나지 않아요? 티 나요. 아 그래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네.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네. 그런 게 문제가 될 네. 수가 있겠죠. 네. 네, 당뇨뿐만이 아니라 고혈압도 문제입니다. 이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전 단계 고혈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전 단계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가 결국은 질환으로 노출되시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미리 관리하는 거. 미리 그렇죠. 관리하는 거. 나의 건강을 알고 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 부분을 사실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는 당뇨 고혈압 하면 이 단어가 떠올라요. 성인병. 성인병. 맞아요.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얘기했죠. 과거에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과거에는 네. 성인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 그 단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맞아요. 만성질환, 생활습관 질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는 성인들만 주로 걸렸던 질병이었던 거에 반해서 요즘에는 이제 성인 또 아이를 따지지 않고 맞아요.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죠. 자, 생활습관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식생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들 아시는 예방의학 전문가이시죠? 딘 오니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생활습관 질병이 95%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 막을 맞아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우리가 식생활이라는 것이 건강관리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이런데 이 식생활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사실 되게 쉬운 얘기죠. 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얻는 영양소를 통해서 사실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내 몸을 구성하고 또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이런 일들이 영양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뭐 보호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잘 아시는 유해산소만 살펴보시더라도 네네. 우리가 사실은 호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호흡을 하는 동안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발생한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한 보호 역할을 영양소가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맞아요. 이 대사라는 과정 속에서 유해산소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또 환경적으로 요즘에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맞아요.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신체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데 이 때문에 신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만성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양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5대 영양소를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 5대 영양소의 개념이 약간 변했어요. 맞아요. 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탄수화물과 지방, 5대 영양소의 핵심적인 이 영양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해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지방은 사실은 억울할 것 같아요. 지방이요? 왜요? 네. 지방은 사실은 네. 꼭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안 먹어도 되는 것만 많이 먹고 있죠. 아,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기초 영양소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면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영 씨가 얘기한 우리가 필수 지방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맞아요. 오메가3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비타민의 영양학적 가치는 익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 비타민과 무기질의 영양학적 의미를 다른 부분에서 좀 발견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의 영양학적, 무기질의 영양학적 의미 첫 번째, 육체적 수행 능력과 운동 능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과 무기질이라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먹는 게 좋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바로 에너지 대사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비타민과 무기질 중에 특히나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 에너지원을 실질적으로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열량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비타민 B군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열량 에너지원이 실질적으로 활동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으로 변환이 되면서 비만의 위험성이 그만큼 증가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가치에 대해서 최근 들어선 인지 능력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DNA의 산화적인 손상, 또 안티에이징과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과 무기질을 잘 섭취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잘 먹고 있지 못하다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비타민 중에 대표격이죠. 뭐 네네. 비타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떠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비타민에 대해 처음으로 인지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아침 방송 광고 중에서 푸른색 잔디 위에 노란색 옷을 입고 뛰어다니던 여성분의 광고가 떠오르는데 그 광고가 바로 비타민C 광고였거든요. 그게 몇 살 때 혹시 기억인가요? 거의 나이도 비슷한데 네. 비슷한가요? 모르는 척하세요. 그러네요. 전 잘 모르는 광고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비타민의 대표격은 사실 비타민 C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어린 네. 아이들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비타민의 기능, 비타민이 어디 들어있는지, 비타민 C가 어디 들어있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비타민 C 제대로 못 먹는 비율 약 60%라고 해요. 굉장히 높아요.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네.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네네. 어디 들어있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제가 막 고민 끝에 생각한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타민 C 급원이죠. 네. 귤이 네. 겨울철에만 많이 나서 그런 걸까요? 그럼 겨울에만 비타민C를 충족시킨다는. 겨울철에는 막 손이 노래지게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를 많이 드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나의 식생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고민해봐야 될 것 마트에서 우리가 웬만한 제품을 음. 보게 되면 비타민C가 다 들어가 있고 과자에도 들어가 있고 맞아요. 음료에도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다. 이거 충격적이네요. 네, 그걸 네. 뭐 사실은 임상적으로도 경험하실 수 있죠. 가끔 코피가 나거나 이빨을 닦았는데 이게 뱉어낸 게 색깔이 하얗지 않다. 네네네. 그럼 비타민 C의 아주 어. 마일드한 결핍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네네. 비타민 C만 문제일까요? 미네랄의 대표격인 칼슘은 어떨까요? 칼슘. 이 칼슘도 네. 사실은 굉장히 문제예요. 칼슘은 사실 더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렇군요. 약 70% 정도가 칼슘을 부족하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네요. 또 네. 게다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칼슘은 우리나라 영양조사죠.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한 이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권장량 이상 먹어본 적이 없는 영양소가 칼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국민 결핍 영양소네요. 대표적인 네. 뭐 네네. 부족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좀 칼슘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칼슘의 공급원 네네. 우유. 네네. 우유 뭐가 문제일까요? 우유를
유당불내증 때문에 네, 소화 맞아요. 못하시는 분이 네. 많아요. 그럼 우유를 제외하면 멸치가 있는데요. 이 멸치 칼슘 보충을 위해서 매일 한 줌씩 먹을 수 있을까요? 몇 끼니마다? 멸치가 비싸서. 네, 멸치가 비싸서도 문제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멸치에는 칼슘뿐만이 아니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특히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맞아요.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트륨 몸 밖으로 배설되면서 맞아요. 얘가 나쁜 애예요.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영양소, 특히나 끌고 칼슘을 끌고 이렇게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칼슘의 결핍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기초 영양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맞아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 트렌드일 수 있는데 싱글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싱글 비타민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다 좀 제대로 우리가 영양소를 맞아요. 섭취하기 위해서는 싱글 비타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비타민 무기질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영양소라는 것이 혼자 싱글로 뭐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더 있을 때 그 상승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모든 영양소는 다 연결돼 있다. 그 맞아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비타민과 무기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비타민과 무기질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있죠. 우리 세영 씨가 막 강조하는 영양소. 맞아요. 네. 제가 강조하는 영양소입니다. 바로 필수 지방산이에요. 음. 제목 그대로 내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바로 필수 지방산 오메가6, 오메가3인데요. 네네. 오메가6는 옥수수, 콩, 참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들깨, 아마씨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름만 듣더라도 어떠세요? 섭취에 조금 쏠림이 느껴지시나요? 그닥 그렇게 쏠림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사실 옥수수와 콩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기름이 네네네. 많지 않은데 문제는 네. 뭐냐면 많이 드시는 게 문제예요. 아, 맞아요. 옥수수는 쪄서도 먹고요. 네. 영화관에 가면 사실 영화보다 팝콘 먹는 재미로 가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옥수수와 콩에 기름이 별로 없는데 얘를 기름을 짜내서 맞아요. 식용유로 쓰죠. 이 맞아요. 대표적인 식용유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식용유로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옥수수와 콩에서 기름을 짜내다 보니까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도저히 섭취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어마무시한 오메가6를 먹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네네. 상대적으로 자주 먹지 않는 등푸른 생선, 뭐 들깨, 뭐 들기름, 아마씨 이런 것과의 어떤 섭취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상적인 비율을 오메가3가 1일 때 오메가6를 우리 4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맞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메가6를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메가6를 줄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이 오메가6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식용유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식용유를 다 짜내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찌꺼기, 콩, 옥수수의 찌꺼기 어떻게 할까요? 유지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다른 데 쓰겠죠? 맞아요. 네네. 동물 사료로 굉장히 많이 쓴대요. 네네네. 그래서 소, 돼지, 닭의 사료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의 몸에도 오메가6가 우세하기 때문에 정말 원칙적으로 오메가6를 좀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절하기 힘들겠네요. 소, 돼지, 닭을 직접 쳐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닭을 키우고 소를 친다라는 거는 저 옛날 말이네요. 옛날 말이네요. 네, 옛날 친다는 말이 얘기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오메가3 섭취 비율을 올려야 되겠네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올려야 돼요. 등푸른 생선 드셔야 되고요. 네. 들기름 들들들 부어서 드셔야 되고요. 네네. 근데 또 심지어 이 등푸른 생선 드실 때도 얘가 조리 중에 파괴될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높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생으로 막 먹어야 될까요?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고등어에 오메가3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등어에 딱 보게 되면 이 두뇌, 눈, 생식선에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고등어의 되거든요. 두뇌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가식 부분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또 고등어를 생으로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가 항상 조리해 먹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DHA는 굉장히 이름이 복잡해요. 이름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고요. 조리 시 쉽게 그 영양소가 파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긴 영양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임말을 쓰는 영양소는 별도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하죠. 추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얘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생리활성 기능을 하는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양학적인 가치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메가6는 네네. 혈소판 응집, 혈관 수축, 염증을 억제해주는 영양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오메가6는 어떨까요? 정확하게 그 반대 기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오메가6를 너무나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어떨까요? 부추기는 것, 그렇죠, 상승시키는 영양소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는 뭘까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확 일어나고 혈관이 확 수축하고 혈소판이 막 응집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리활성적인 기능의 조절적인 측면에서라도 오메가3는 사실은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이고요. 맞아요. 게다가 또 오메가3는 그거 이외에 다양한 영양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거 네. 뭐가 있을까요? 혈중의 중성지방을 개선하는 역할을 아우, 합니다. 중요하죠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성지방은 잉여된 에너지가 지방의 형태로 전환돼서 내 몸에 맞아요. 쌓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얘가 많이 쌓이면 살도 찔 뿐만이 아니라 혈행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 중성지방을 개선한다라는 것,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이미 모소개드렸던 염증 억제, 혈소판 응집, 혈관 수축, 혈행과 관련된 기능 이외에도 시각, 신경계의 구성 물질로서 여기에 더불어서 웰레이징을 위한 방어 영향으로까지 정말 너무나 다양한 기능을 오메가3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족해서는 안 되는 영양소겠죠. 정말 중요한 영양소네요. 네. 보통 우리가 4대1, 오메가6가 4, 오메가3가 1인데 이게 평균적인 부분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이 비율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 20대 1까지도 벌어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어렸을 때 막 거죠. 집중적으로 시각하고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네네. 만들어지는 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메가3라는 영양소는 금방 얘기해 주셨듯이 너무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기초 영양소로서 편입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많이 너무 중요하기 나와요. 때문에 못 먹으니까. 그만큼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양소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근데 한 가지 빼먹으신 게 있어요. 뭐요? 기사가 났거든요. 되게 아, 재밌는 맞아, 기사가 어제. 났어요. 너무 재밌는 기사였는데 네네네. 사실은 좀 분류하셔야 되는 거 걔는 사실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일반 식품, 어유 관련된 기사였죠. 그렇죠. 그렇죠? 고래가 좋아하는 작은 생물에 대한 맞아요. 대한 그걸 얘기죠. 고래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맞습니다, 고래가 좋아하는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고래가 먹을 게 없다네요. 고래에게 좋은 것은 좀 고래에게 양보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거 오메가3 영양소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 드렸었는데 이 오메가3는 특유의 그 산패가 너무 빨리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의 진공 상태에서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암소에서도 이 어두운 곳에서 맞아요. 제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제품이지 또 최종 제품을 이 제3자 테스트 기간을 통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런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 신문에 바로 이런 관련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맞아요. 재밌는 기사가 네네, 났어요. 났었습니다. 그렇죠? 수산물에 활용되는 무언가가 잔류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은 오메가3의 선택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맞아요. 건강하려고 먹은 건강기능식품, 건강한 원료를 네. 건강한 방법으로 먹어야 되겠죠. 그러기 네네. 위해서는 당연히 제품의 안전성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신체 뼈대를 이루는 좀 외형을 담당하는, 맞아요. 물론 외형. 내부도 담당하지만 중요한 외형이 영양소죠. 중요해요. 외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을 얘기할 때 가장 쉬운 그 예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결과물이 바로 단백질, 적정한 단백질 섭취의 그 결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외형적으로 피부가 안 좋거나 좀 머리카락이 좀 약하거나 손톱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네. 눈에 보이는 피부나 머리카락, 손발톱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혈액을 구성하는 헤모글로빈, 맞아요. 또 면역을 관장하는 이뮤노글로불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몸에서 빠지는 곳이 정말 한 군데도 없는 이런 중요한 맞아요. 영양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요즘에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도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네, 만들어지죠. 지금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단백질의 기원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단백질 그럼 한번 만들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는 만들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하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28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피층에서 표피층으로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교체되고 있고요. 또 소화기 상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굉장히 짧아요. 짧네요. 네, 그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교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단백질이니만큼 우리는 단백질을 일컬어 영양소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부상 경련이 많이 네. 생긴다라고 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자주 넘어지는 거 단백질 부족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여기다가 네. 근육 감소가 7, 8년 빨라진다라고 하고요. 맞아요. 또 이런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문제래요. 생각보다 맞아요. 20, 30대 여성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요. 노년층도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좀 생활을 하다 살펴보면 이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매일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단백질 그러면 근력 증진을 위해서만 섭취해야 된다. 즉 맞아요. 그 시기에 섭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그것보다 더 다양한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아름다움. 네, 아름다움.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으시네요. 네, 아름다움에 젊은 관심이 사람들은 근력에 관심이 있고 저 같은 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인데요. 무슨 그런 그렇죠. 섭섭한 소리를 하시나요? 쳐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가요? 네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단백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류를 통해서 섭취를 많이 한다. 맞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끝장을 보죠. 네, 한 번에 너무 과도하게 섭취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한 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 육류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생으로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생으로요? 육회도 있잖아요. 생으로요? 거의 대부분 조리를 통해서 네. 섭취하게 되는데 이 조리 시 단백질 그 자체는 변하지 않으나 다른 물질이 생성이 되죠. 또 그 물질이 신체에 영향을 안 좋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육류를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이 과도한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부가적으로 많이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쵸. 어떻게 안 네. 먹겠어요. 네.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약간 줄이고 이 칼로리의 부담 없는, 즉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의 부담이 없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섭취했던 방식을 조금 탈피해서요. 네네네.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 먹는 이런 어떤 형태,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조금 가볍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될까요? 많이 먹어야죠. 많이는 너무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몸무게당 1g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네네. 킬로그램당 1g 정도 섭취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최대 1.5g까지도 섭취할 수 있다. 운동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운동 많이 하시는 네. 분들에게 네, 제안을 드려야 되니까. 네, 전혀 안 하시는 걸로 네, 알고 네. 있거든요. 저는 다이어트를 일상생활로 하고 있죠. 운동은 안 하지만.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몸의 구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대부분은 네. 수분 다음으로 단백질이 많아야 되는데 수분 다음으로 단백질이 많은 게 아니라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많아요. 네, 많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있군요. 이 비율을 변경해야 됩니다. 네, 아유, 수분 다음으로 현실을 단백질. 반영하지 않는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기능 때문에 영양소의 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다른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또 되게 얘기를 중요한 많이 것 하죠. 같아요. 그쵸?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우리가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담기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신 이후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야지만 그 그릇에 풍성한 영양소가 완성이 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 드린 세 가지 기초 영양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섭취하시면서 건강의 기본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먼저 근데 기초 영양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초 영양이라는 것은 성별, 연령대 이걸 네. 따르지 않고 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의 기초, 토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영양소라고 하면 연령대별로 뭐 성별로 뭐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있는데 기초 영양소라는 것은 성별을 따지지 않고 맞아요.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밑바탕이 얘기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밑바탕. 아, 바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좋네요. 자, 그럼 이 기초 영양에 도움이 되는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이 있죠. 우리가 이 제품을 일컬어 뉴트리라이트 파운데이션 트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품들의 제품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입니다. 네네. 식물성 단백질을 일일 섭취량당 20g 식물성으로 게다가 완전 단백질로 소화 부담 없이 칼로리 부담 없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요새 같이 단백질의 보충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파이토 프로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이 다른 음식과의 어우러짐이 또 굉장히 맞아요. 좋아요. 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유나 물에 타서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좀 이게 좀 난 입맛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 다른 식재료를 통해서 다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뉴트리라이트에는 이 영양소가 중요한 만큼 비슷한 제품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외에 녹차 맛, 베리 또는 달콤달콤 초콜릿 맛 프로틴 볼까지 있죠. 그래서 취향과 기호성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다양하게 즐기게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원픽으로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을 저도 꼽고 싶어요. 저의 굉장히 원픽이에요.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단백질이 가장 높고요. 네네. 또 가장 낮은 열량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맛이 없기 때문에 네네.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은 종합 비타민 무기질. 우리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죠. 뭐 너무 중요한 네네네. 제품이죠. 네,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더블엑스입니다. 네. 포인트는 이거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완제품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항산화의 유효성을 검증했습니다. 검증하는 게 너무 항상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렇죠. 네네. 검증했어요. 완제품을 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트리오가 건강의 기초일 수 있는 데에는 네네. 더블엑스가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무기질, 19가지 식물 영양소로 정말 밑바탕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더블엑스가 종합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신데 저는 맞아요. 이 제품에 가치를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9가지 종류의 식물 영양소가 맞아요. 부원료로 함유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국내에 나와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 많습니다. 맞아요, 비타민과 많아요. 무기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 굉장히 많은데 들어있는 척하는 제품 많죠. 그렇죠? 식물 그런- 영양소 들어있는 네네, 척하는 그런 제품?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제품은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비타민과 무기질의 상승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제품은 바로 세몬 오메가3입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기본이죠. 네네. 원활한 혈행 개선을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해 드립니다. 게다가 엄격한 뉴트라이트의 관리 기준으로 까다롭게 완성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남다른 오메가3의 가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남다른 기준으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서 최고의 맞아요.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제품을 우리가 제공한다라는 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뉴트리라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영양소를 공급하는 파운데이션 트리오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요. 이 제품들이 곧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네, 예정이 맞습니다. 있죠. 너무나 네. 좋은 기회에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니까 네. 결코 놓쳐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7월 초에 저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구성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더블엑스 리필, 그리고 파이토 프로틴, 세몬 오메가3 우리가 파운데이션 트리오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3만 원 바우처 그리고 오메가3 밸런스 미니 한 개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한 게 있죠.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요새와 프로그램이죠? 같은 언택트 시대에 아주 네.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바로 스마트 네네. 오더입니다. 한 번의 등록과 한 번의 갱신을 통해서 다양한 장기 구매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네네. 24개월 동안 이 스마트 오더의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놀라워요. 6개월이 되면 제품의 가격이 딱 절반이 됩니다. 딱 50%. 절반, 50%. 네네. 네. 12개월 차에 무료 증정. 갱신을 통해서 18개월, 24개월에 또 무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네네. 이거는 마치 이거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 네. 결혼기념일, 그리고 때가 내 생일, 되면. 내 생일. 그래요, 맞습니다. SOP 기간 중에 3번의 제품 무료 증정이 있고요. 네네. 잘 아시겠지만 한 번의 생성, 그리고 한 번의 갱신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주문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소비자 관리적인 측면, 게다가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24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세 번의 맞습니다. 무료고요. 한 번에 50%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봤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엄청난 혜택이죠. 네, 그렇죠?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뉴트라이트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많은 ABO 분들께서 꼭 한번 고려해봐야 될 활용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잘 활용하셔야 될 활용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의 혜택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품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되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맞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틴즈, 우먼즈, 맨즈, 골든팩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면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슬림팩이 여기 추가가 네, 됐고요. 맞습니다. 또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를 제공하는 더블X 및 리필, 또 여기 추가적으로 장 건강이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까지도 우리가 스마트 오더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강과 비즈니스를 챙기시는 많은 ABO 분들께서 반드시 좀 고려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들 같아요. 다 정말 제품 구성 모두가.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뉴트라이트 파운데이션 트리오, 그리고 스마트 오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기초 영양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 반영해서 좀 더 나은 교육, 새로운 교육, ABO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